네, 안녕하세요. 성장세 꿈이 송경입니다. 네, 오늘 피세마 오늘 8번째 수업이었고요. 오늘의 키워드는 클로징입니다. 사실 이 클로징이라는 게 영업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제 계약으로 가기 위한 그런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 사실 가장 어렵기도 한 것이 클로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저한테는 되게 의미가 있는 수업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알승환 대표님께서 누구를 딱 지목을 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닌데, 참 오늘은 되게 나를 두고 하는 일인가 싶을 정도로 좀 많이 좀 찔리는 그런 좀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제가 클로징이 참 어렵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좀 많이 어려운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사실 뭐 어렵다 이렇게 말만 할 게 아니라 계속 항상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게 롤플레이거든요. 그래서 그 롤플레이를 오늘도 유튜브에서 이렇게 유튜브로 말을 하고, 현장에서 말을 하고, 또 대표님과 코칭을 통해서 말을 하고, 이렇게 말을 많이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되게 쪼개고 쪼개야 하는 것들과, 그리고 그 디테일적인 요소에 있어서 또 상상력이 또 굉장히 필요한 것이 이 영업의 세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아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오늘 메모를 또 어마무시하게 했거든요. 항상 이 교육을 들으면 정말 메모를 되게 많이 해요. 그 할 거리가 정말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이 메모를 하는 것도 예전에 받았던 그 수업의 내용이었을 수 있겠지만, 이게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다시금 또 기억이 날 듯 말 듯, 그럴 때 또 한 번 주입을 해주고, 그렇게 계속 반복 훈련이 정말 많이 필요하겠다라는 걸 느꼈어요. 또 이제 우리가 망각도 있지만 또 이런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오는 그 노화의 또 요소도, 이런 또 기억력이 쇠퇴하는, 아직 젊긴 하지만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계속 그냥 반복이 계속해서 필요하다라는 걸 오늘 한 번 더 느꼈고요. 오늘 제가 많이 와닿았던 건, 돈을 벌려면 말을 쪼개야 돈을 번다. 쪼개야 디테일이 보인다. 클로징이라는 건 이론과 경험과 통합, 이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돈을 벌려면 말을 쪼개야 돈을 번다. 이게 사실 되게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PCM 이 문화에 있고, 이 PCM 언어에 또 적응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그래도 조금은 좀 알아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말을 쪼개야 돈을 번다라는 게 이 말을 쪼개야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뭉뚱거려서 우리가 얘기는 할 수가 있죠. 이거를 사면 당신한테 도움이 돼요. 그렇게 크게 덩어리로 얘기를 하면 사실 되게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와닿게 하려면 결국은 디테일하게 그 말을 쪼개서 그 사람이 와닿게 만들어야 되는 게,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와닿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용기가 필요해요.
영업적인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이 계약을 하고 그 계약을 가기까지의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게 되면 사실 되게 FM적이기도 하고, 사실 알상 대표님 수업을 들으면 되게 낯뜨거운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적이지가 않아요. 그런 분위기, 언어 쓰는 거, 그리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한국적이지 않기 때문에 다소 좀 어려운 것도 있고, 좀 그런 불편한 것도 있고, 그렇긴 한데, 왜 사람들이 이 수업을 되게 다르게 볼까요?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대표님 수업을 꾸준히 들으려고 하는 거고, 또 그 대표님 수업을 통해서 그 가치를 보았기 때문에 또 대표님 수업을 들으려고 하는 거고, 그냥 널리 퍼져 있는 그런 홍수 속에서, 정보의 홍수 속에서 되게 대표님의 그런 이 교육의 내용은 되게 달라요. 그 다르다는 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그러니까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은 되게 익숙한 것에 익숙하잖아요. 익숙한 언어, 익숙한 행동. 근데 사실은 이 클로징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선을 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우리가 저희가 그 세일즈 프로세스 단계 7단계가 있는데, 저희도 늘 항상 대표님께서 개나 소나 아무나 나의 고객으로 만들지 말라는 그 의미에서 프로세스 3단계에서 자격 조건이라는 단계가 있어요. 그 자격 조건에서 당신이 나의 고객이 될 만한 상태인지, 또는 당신이 그 비용을 내고 나한테 이 계약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 이런 거에 대한 되게 세부적인 질문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뭐 대부분의 우리가 뭐 영업이라 하면 보험, 뭐 화장품, 뭐 등등등 있겠죠. 근데 사실 이런 자격 조건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당장의 나의 이득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자격 조건에 대해서는 사실 스킵을 굉장히 많이 하고 브리핑으로 넘어가죠. 그 브리핑에 있어서도 기능과 그리고 역할, 기능, 혜택이 있는데, 그 기능, 역할, 혜택의 이 3요소에 대해서도 사실 디테일하게 쪼개서 이 고객이 와닿지 않게 어찌 보면 뭉뚱그려서 그냥 바로 클로징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나마 조금 그래도 제가 보험에서 조금 느꼈던 건 DB 교육하신 실장님이 그나마 조금 다르셨어요. 저분은 뭔가 이 보험 하나를 들더라도 이 보장 분석을 해석하는 능력이 다른 설계사랑은 달랐고, 그리고 그것을 고객님이 와 닿게끔 되게 어찌 보면 알선 대표님 말씀하셨던 이렇게 좀 덩어리로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쪼개서 고객이 와 닿게 내 쪽으로 이렇게 오게끔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다 보니까 저분은 좀 뭔가 다르네. 저렇게도 보장 분석을 해석을 하고 고객한테 표현을 하네. 굳이 이 보장 분석이라는 거를
정말 너도 나도 당신 이게 없고요. 이게 없고요. 이게 없고요. 너무너무 지루하잖아요. 그리고 누가 들어도 너나 다 똑같이 얘기하네. 이게 부족하니까 이게 하라네. 아니면 옛날에 들었으니까 이거 그냥 다 없고, 없으라는 건 다 해지라는 거거든요. 없고 다시 들어. 그러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다 왜 그 나물의 그 밥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바라볼 수 없게 되는 이 현실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현실 속에서도 그분은 제가 많이 겪어본 건 아니지만 그분이 이렇게 하는 해석을 봤을 때 저분은 좀 뭔가 다르다라는 거를 되게 많이 느꼈어요. 음. 그런 걸 느꼈을 때랑 또 이제 지금 아이스간 대표님께서 이런 세일즈에 관한 거를 전반적으로 이렇게 오늘은 클로징에 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를 사실 불편감, 긴장감, 그리고 되게 집중력 있게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되게 주목을 확 끌 수 있는 그런 또 대표님한테 에너지가 또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는요, 이런 대표님의 그런 에너지, 말빨, 이런 것들을 저희가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까 그런 이 클로징을 하기 위해서는 이론, 경험, 통합을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은 저희가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들어요. 근데 그 이론을 듣는다고 해서 제가 100% 이거를 이해를 하는 게 아니에요. 메모를 했을지라도 이것도 내일 되면 또 까먹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지금 좀 전에 수업이 끝나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거, 제가 느낀 거, 이런 것들을 제가 유튜브로 남겨요. 그래도 내일 되면 또 까먹어요. 이게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론으로만 또 꽉 채울 게 아니라 중요한 건 거기에 플러스 현장이 반드시 동반이 되어야 하거든요. 오늘도 말씀하신 게 교육이 50%, 현장이 50%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 현장이라 하면 또 콜드콜과 유튜브를 빠질 수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 가장 많이 배울 수 있는 건 이 이론으로 배운 것을 현장에 가서 써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참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도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게 하기 싫은 거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저희가 진짜 자기계발서든 유튜브 뭐 어디 뭐 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하기 싫은 걸 해야 한다. 그 하기 싫은 걸 안 하는 거가, 안 하는 거 그러니까 안 하고 싶은 걸 내가 선택하는 게 그게 자유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서 아마 다 누구나 이제는 그냥 알고 있을 법한 내용인데, 정작 이것을 내가 실현을 하는 것이, 행동을 하는 것이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현장을 나가서 내가 실수를 해보고, 미끄러져 보고, 갔다 와서 집에 와서 이불킥을 해보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반드시 그 속에서 조금이라도 제가 아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현장에 나가서 이런 부분이 내가 조금 부족했었네 라는 것들, 내가 오늘 이 세일즈 프로세스 7단계 중에서 자꾸 내가 왜 이 자격 조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던졌지만 더 디테일하게 꼬집고 들어가서 왜 더 많은 디테일한 질문을, 왜 더 깊은 대화를 시도를 왜 못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는 잘 몰라요. 왜냐면 저는 이제 그 사장님과 그 좁은 공간 안에서 마주 보면서 얘기를 할 때에는
어쨌든 제가 리드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리드를 해야 되는 상황 안에서 긴장감이 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긴장감 속에서 그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을 또 경청을 해야 되고 그 경청한 거를 또 제가 기억을 또 해야 되고 그러면 또 나는 또 다른 질문을 또 넘어가야 되고 아직은 저도 대표님처럼 아주 유연성을 갖고 있지도 않고 이게 되게 자유롭지가 못한 거예요. 내 몸에 딱 습이 된 게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삐그덕거리죠. 삐그덕거리고 조금 어설프고 그래서 그런 어설픔이 아직은 저인 거예요. 어설프게 배려를 하고 있고 어설프게 착한 척을 하고 있고 어설프게 행동하고 있는 저를 어쩔 때는 그 현장 속에서도 제가 인지가 될 때도 있어요. 그렇다라는 건 어느 정도 그래도 조금 내가 이 상황을 이 흐름을 조금은 내가 인지를 하고 그러니까 이 흐름을 내가 조금 이걸 조금 내가 흐름을 좀 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어쩔 땐 하지만 그게 100% 다 매번 그 현장 매번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어쩌다 한 번일 수는 있는데 항상 그거는 돌아오는 길에 아니면 집에 와서 아직까지 이제 이불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격 조건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근데 이제 성미가 좀 제가 성격이 좀 급한 것도 있고 좀 덜렁덜렁거리는 것도 이게 약간 이런 성미가 있다 보니까 이 브리핑으로 이 자격 조건을 조금 더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따져봐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훈련과 연습이 더 필요하겠구나 라는 걸 느꼈고 그러면서 아직 어설픈 저를 더 확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중요했던 내용이 클로징은 마무리를 못하는 사람은 상식적이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자격 조건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되게 꼬치꼬치하게 물어보는 거를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해하잖아요. 하긴 뭐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누군가한테 그렇게 궁금해한 적도 없었고 사실 우리 가족 간 안에서도 그런 질문을 잘 많이 안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질문을 하게 되면 갑자기 왜 저러지? 그리고 막 짜증내고 왜 안 하던 걸 하니까. 근데 심지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반응을 보이거든요. 뭔가 더 약간 저 사람이 나한테 선을 넘는 뭐 질문을 하네? 뭐 굳이 저런 것까지? 그렇게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반응들은 개인적인 거라서 대답을 해줄 수 없다. 그렇게 이제 치죠. 벽을 치거나 그래도 조금 유하신 분들은 사장님 매출이 얼마나 되세요? 월 매출이 얼마나 되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래도 대략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것도 이제 그 사람마다 다 그런 또 성격적인 그런 것 따라서 말씀을 또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약간 누군가한테는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무례할 수가 있잖아요. 네가 그걸 알아서 뭐 하는데 그래서 너는 얼마 버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러한 좀 비상식적인 선을 넘는 질문들을 사실 우리는 못하고 살죠. 안 하고 사는 게 아니라 못하고 사는 거죠. 왜냐면 내 안에 저항이 있잖아요. 어떡하지? 이런 질문을 하면 저 사람이 이런 반응을 하겠지? 그 반응을 보는 게 두려워서 저 스스로 그런 거절에 대한 저항이 있는 거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도 이런
질문에 대한 디테일이 부족함과 그런 선 넘는 질문을 못하고 있는 저에 대해서 아직 용기가 없구나. 그리고 내 안에 거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안에 그런 거절에 대한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요, 정말 이게 이 디테일하게 이것을 쪼개려면요, 그 예전에도 상상력, 그 창의력으로 돈을 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사실 이 영업의 현장은요, 정말 이 상상력과 창의력이 발동이 돼야 돼요. 이거를 더 느껴요. 오히려 최근에 더 그 필요성을 더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단번에 되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해요. 이 창의력과 상상력이 내가 태어날 때부터 그것을 내 씨앗으로 갖고 태어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기질적으로. 근데 이 디테일한 그 순간순간적인 거에 대한 대응. 근데 그 대응이 굉장히 상상력으로, 우리가 평소에는 잘 쓰지 않는 그런 디테일한 언어로, 디테일한 반응으로, 이런 것들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게 핑퐁 핑퐁 이게 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내재 가치를 가진 사람이 된다라면 정말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용기가 필요하구나. 내 안의 저항에 대한 그 거절을, 사실 클로징을 해야 제가 누군가를, 그 상대방을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좀 더 똘끼를 좀 가지자. 사실 저 안에도 저는 똘끼가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똘끼가 상상력으로 잘 발휘를 할 수 있게 이거를 현장에서 잘 이렇게 써먹어야 되는 건데, 그게 아직은 제가 대표님처럼 안 된 게 당연하죠. 왜냐면 이 시간적으로도 저는 그만큼, 또 대표님께서 피를 흘려야 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시는데, 저는 아직 그만큼의, 또 대표님은 15년이라는 시간에 그런 누적인 된 결과이기 때문에 저는 또 그 과정 안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쉽게 될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대표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항상 늘 하시는 말씀이, 나를 도구로 활용을 하라는 말씀이, 레버리지를 써서 대표님이 이만큼 걸린 거를 저희는 시간을 조금 단축을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요, 중요한 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그렇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렇지. 이렇게 머리로는 이해는 하는데, 중요한 건 참 이게요, 그냥 하는 거예요. 옛날에도 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냥 just do it 이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냥 하는 거죠. 그냥 해보고, 거기서 실수하면 그 안에서 또 알고 수정해 나가고, 그냥 그것을 하는 게 지금 저의 위치에서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굉장히 좋은 수업이었습니다. 피세마. 네.
그래서 오늘도 많이 얻어가는, 이론상으로 굉장히 많이 얻어가는 수업이었고요. 이것을 또 현장에서 써먹고 또 대표님과 또 코칭을 통해서 피드백을 받고 수정하고 또 그런 수업을 그런 시간을 또 계속해서 또 이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